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죄송해요. 비전 일동 동삭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종구 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정호 국장님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영광입니다. 먼저 그 인구 구조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모든 정책의 시작이 이제 인구 변화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에서 성패가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실장님이시죠? 평택시 인구 변화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아니 그냥 생각나시는 거 쭉 말씀 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딱 타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매년 큰 규모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1인 가구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청년 세대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요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수요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따라가고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난 3년간 이제 13.85%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출산율이 1.06명이라고 해서 도내 3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44세까지의 전체 인구 4세까지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37%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제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젊은 층이 여타 다른 시군보다 엄청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문화시설이나 보육시설 같은 것이 충분히 보충되어야 하는 이런 정책들이 전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정책들이 변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잘 예측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1인 가구 아니고요. 전체 평택 시민들 자살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네. 보건소에서 이제 보고할 때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자살률이 좀 높은 상태가 좀 있고요. 네, 그게 자살률이 조금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1인 가구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1인 가구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평택시가 지금 1인 가구가 상당히 높고 그러면 이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혼자서도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소외되지 않고 같이 어울려서 그 정을 공감하면서 감정을 공감하면서 살 수 있는 정책들도 충분히 제공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센터를 설립한다든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행사들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실장님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정장선 시장께서 이제 백만특례시의 가능성을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백만특례시가 인구 산술적으로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신 거를 지금 이해를 해서 이제 먼저 첫 번째 거 이제 보면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 세밀하게 이제 그 영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는 안 했지만 그냥 그 크게 대별해서 본다라고 하면 1인 가구의 특성이 이제 가족 관계상에 이제 1인 가구인 부분도 많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직업적으로 일시적으로 와서 맞습니다. 하는 이제 1인 가구 네.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1인 가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은 일단 전략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일시적인 보다는 가족관계상으로의 이제 1인 가구 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해서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성질별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네트워크와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성질별 분류가 돼야 이제 또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100만 특례시의 시점은 30년 이후에서 40년까지 보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라고 좀 40년 후 2040년 그때까지 2040년을 말씀하시는 예, 건지 그때까지 2040년 예, 가서. 그 타당성과 이제 가능성은 차치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상황이면은 100만 특례시가 됐을 때는 지금 따지면 한 47만 정도 그러니까 1인 가구 산술적으로만 예측을 해보면 지금 인구랑 비슷한 정도의 1인 가구가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많은 변수들이 있겠지만 분양이 다 되고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좀 안정화가 되면 이제 그 건설을 위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조금은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여기에서 정주해서 주거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심으로 해서 1인 가구의 수가 줄을 것은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예측으로 산술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많은 최소한 30만 명 이상의 1인 가구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인구 변화 예측 연구 용역이 최종 결과 보고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저희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가지 예, 말씀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100만 특례시가 됐을 때에 이제 우리 도시의 모습이 이제 어떨 것인가. 네. 이게 100만 특례시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100만 특례시 상황에서 우리 시 도시의 모습을 잘 가꾸는 게 이제 목표라고 좀 맞습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안 사항 보고회나 이런 걸 할 때 100만 특례시가 됐을 때 우리 시의 모습이 어떤 거를 가정을 하고 그 가정 속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이제 그 계획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지금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시계획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복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미래의 청사진 좋은 쪽만이 아니라 그때 예상되는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또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공감을 하고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조직 개편의 문제까지 연결이 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1인 가구에 대한 연구화 그리고 대책을 선도적으로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획예산과가 정말 바쁘고 이 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고 계시는데요. 이게 바쁘다라면 뭐 예를 들면 뭐 미래전략관이나 이런 쪽에 조그만 팀을 TF팀을 꾸리거나 해서 아주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들을 좀 해야 되는 주제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부서가 주관이 돼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시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TF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모여서 정책도 논의하고 또 계획도 수립하는 그런 거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의원님들이 여쭤보긴 하셨지만 저도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관련돼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인 것 같아서 말씀 주셨던 것들을 좀 제외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예술의 전당이 현재 얼마에 건립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따로 자료 없으시면. 네. 저도 정확한 수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최초 이제 850억 정도로 시작이 됐다가 지금 위원장님 얼마 1,200~300억 정도로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됐고 처음에 이제 설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고려들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안중출장소가 이제 건립이 된다라고 하는데 900억 정도의 예산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뭐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1,000억이 훨씬 넘는 비용이 들 것 같고요. 존경하는 김영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행정타운 건립도 2025년부터 27년까지 하면 3,600억을 예상을 하지만 4,000억, 4,200, 4,300억 정도 이상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청사 건립 기금이 1,361억이 적립이 되어 있고 이 중에 안중 출장소가 1,000억이 넘는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융자로 1,000억 정도가 되나요? 이게 1,000억 정도가 융자가 지원이 됐고 이것이 상환일이 보니까 2025년도에 맞춰져서 청사 건립 행정타운이 시작이 될 때쯤 상환이 많이 된다라고는 예견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상환 또한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본 예산에 이 예산들이 다 채워져야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정장선 시장님께서 선거 기간 내에 이제 토론회에서 청사관리기금 관련돼서는 담당 부서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정장선 시장님 재임 기간 4년 동안 939억의 청사관리기금을 적립을 하셨고요. 근데 보면 2023년부터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2023년부터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2023년 980억, 2024년 993억, 2025년에 1,005억을 적립을 해야 이게 4천억이 넘는 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라는 계획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왜 4년간 이렇게 많지 않은 금액을 적립할 수밖에 없었고 하는 것이 제 말씀을 주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50억 정도의 경영 자금을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후에 청사 건립 기금을 적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150억이라는 금액이 청사 건립 비용에 그렇게 크지 않은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비용이고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추가로 계속 경영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예견을 하고요. 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보관들도 가지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만 우려되는 상황일 수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1,000억 원 가까이씩 다른 예산들을 줄이고 청사 건립을 해서 4,500억, 5,000억 가까운 청사를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깊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이제 그 용도로 쓰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일정 부분 그거를 차용을 하다 보니까 기금의 어떤 달성 기간이 좀 지연되는 상황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판단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이제 그 도세 부분이 상당히 감소가 되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 시는 역으로 좀 증가가 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수 전망도 지금 추경에도 좀 들어가 있지만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양호하고 내년도 재정 추계도 상당히 좀 올해보다 발전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렇지만 그 일시에 많은 돈을 기금에 계속 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목표 연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청사 건립이 고도국제 신도시를 완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간 내에 그 건립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건립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대책들을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청사 관련해서 보면 한 1조 원 정도가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그 계획이 되고 있다고 보면 그 우선 1조 원 그 대상 사업 중에서 시기 조절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건지 또 이제 우선적으로 접근할 건 어떤 건지 이제 관련 부서하고도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실행 계획도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과정에 우리 기획실에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페이지 저 평택항 관련돼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평택 강진항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용역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근데 평택항이 무역항 그리고 경제항으로서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고 싶고 아니라면 그것과 함께 지금 유지해야 되는 자동차 수출항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되 친수 공간을 훨씬 더 확대를 해서 좀 다른 방향의 계획들을 장기적으로는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인천항이 이제 그 확장을 하면서 가깝게 있는 이제 평택항의 역할이 장기적으로 무역항으로서 경제항으로서 이제 가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이제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평택항 같은 경우도 이제 순위 경쟁이나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치중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능을 어떻게 이제 더 활성화시키고 정대시킬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치중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항 자체만의 어떤 그 기능 확대만 가지고 될 거는 아닌 거고 주변에 친수 공간이나 지원 시설을 이제 어떻게 또 확충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고 아까 보고 드렸던 그 계획들이 이제 그거에 이제 그 수단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장기간 가다 보면 그게 이제 계획만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실현을 위해서 최대한 서둘러서 속도감 있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관해서 이제 18페이지에 있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 사업인데요. 뭐 상임위 차원에서 현장을 좀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장을 좀 보고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쭈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지금 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이 안 계신 상황이시죠? 우리 본부장님도 안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팀장님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큰 사안이 없어서 이제 뭐 논의할 큰 사안이 없어서 결정 내려야 하는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뭐 어쨌거나 평택시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속 있는데 이 공석이 좀 논의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그 사장님의 공석이지만요. 그 업무 대행은 사장님 안 계셨을 때 철도항만국장이 대행을 네네, 하고 네. 있고요. 네네. 지금 공모를 해서 곧 아마 충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자리가 메꿔질 걸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객터미널 부지 매립은 기간 내에 다 가능한 상황일까요? 신국제 여객 터미널 네. 배면 부지 말씀하시는 네, 건데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국제여객 신국제여객 부두가 2023년도 즈음에는 완공이 되고 터미널은 2024년 하반기에 완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공사 끝나면은 네. 현재 매립공사가 2020 지방청 계획으로는 2023년 말로 돼 있는데 저희들 판단은 조금 늦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2024년도경에는 아마 준공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인천 같은 경우에 10개 항로, 카페리 항로가 10개 항로가 있는데 그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컨테이너 야드가 한
ODCY까지 해서 10만 평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평택 같은 경우는 5개 항로가 그 운항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신국제 여객 터미널의 컨테이너 야드가 한 3만 5천 평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대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죠. 그리고 네. 신국제 여객 터미널 뒤에 배후 부지가 2만 1,000평 정도인데 그 항만 관련 업계에서는 인천항 사례를 보고 컨테이너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걸 봤을 때 그걸 그 친수 공간으로 쓰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처리를 위한 공간으로 써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지방청하고 화물연대 쪽에서는 평택강이 계속 커가면서 화물차 수도 늘어나서 화물차 주차장이 부족한데 또 화물차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되 우선순위가 어느 게 더 급한지를 좀 판단해 보고요. 만약에 컨테이너 야드나 화물 주차장이 좀 급하다 그런다면은 그리고 그 사항을 항만 관련 업체나 지방청에서 우리시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다면은 대체 부지로 딴 데를 받고 뭐 양보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선뜻 제안하기보다는 항만 관련 업체나 지방청에서 이러이러하니 평택시에서 조금 양보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체 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객터미널 신여객터미널 뒤편에 있는 친수 공간을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근데 이제 말씀 주셨던 것이 이제 국장님 장님께 여쭤봤던 것에 약간은 결이 좀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예. 평택항을 이제 무역항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방향을 틀어서 시민들이 이제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발전 방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맞닿아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고민은 이제 여객터미널 주변 여객터미널을 통해서 이제 중국인들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쭉 들어오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평택항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안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뒤에 있는 친수 공간에 주차장을 쓰거나 야영장을 쓰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고 지금 친수 공간의 계획도 과연 이것으로 물론 이것을 보러 이제 뭐 중국인들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여객 터미널을 통해서 중국인들이나 외국 더 취향이 돼서 외국 분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첫 이미지로 접하는 공간이 친수 공간이 될 텐데 이것보다 훨씬 더 잘 꾸며진 시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더 확장해서는 제2배우 단지에도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시설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평택항을 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평택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중 항만 비오는지가 55만 6천 평인데요. 그 시설 배치를 보면은 말씀하신 공동주택도 있지만은 관광 레저가 다 포함되어 있고 호텔도 있고 리조트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관은 그걸 그 랜드마크로 삼아서 배수로 정비사 구간 6.5km를 연결해서 현재 국제 여객 터미널까지 연결해서 녹지 공간 녹지 벨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종 항만배우단지 측면에 50만 평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고 국제 터미널을 통해서 오시는 관광객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종 서부 제2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서해안 복선 전철이 개통이 되면은 서부 지역이 굉장히 교통 인프라가 많이 확충되기 때문에 단일권 그리고 숙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충북권의 관광객 유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종 항만비호단지 개발이 꼭 필요하고 더불어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만 종합개발 계획에 담아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네. 거에 이제 제가 이해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친수 공간을 조성을 하고 하는데 그 친수 공간의 이용 대상을 누구로 타겟으로 할 거냐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 친수 공간 자체가 외국인들이 평택항을 이용하게끔 하는
그 매력 포인트가 있느냐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우리 내국인들이 거기를 와서 이용을 할 때 과연 거기 와서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느냐, 두 가지가 네네. 어떻게 연계를 시키고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거냐, 이제 그런 취지의 네네. 말씀이 좀 들어있는 것 네네. 같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현실적인 우리가 고민을 하고 접근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공원 자체가 하나의 그 랜드마크가 되지만 그것만 보러 사실상 해외 사람들이 평택항으로 올 맞습니다. 거냐,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 개발과 타 지역 개발과의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같은 그 통로가 되고 게이트가 되고 이용자가 늘어나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고민이고 우리가 좀 더 발전을 할 그런 노력의 어떤 방향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계획이 이제 그러한 요소를 과찬연한 부분도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평택호 개발 그리고 평택항 주변의 친수공간 개발 이런 것이 다 연계되면서 서부권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 평택의 그 관광 산업을 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않겠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그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과에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어서 정책을 펼치고 계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많은 정책들을 실행하고 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는가 아니면은 매칭에 이렇게 방점이 찍혀 있는가를 좀 여쭙고 싶어요. 네. 물론 둘 다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긴 네, 합니다만. 분야를 좀 나눌 수는 있겠는데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위주는 이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이제 위주로 썼잖아요. 네. 공공근로라든가 뭐 취약계층을 위한.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센터가 생기면서 일자리 센터는 이제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이제 민간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청년들 그동안에 이제 어떠한 뭐 기술이라든가 어떤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 있는데 그거를 이제 행정적으로나 이제 금전적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4년 전부터 그런 청년들한테도 이제 지원 정책을 쓰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청년 창업 지원센터라는 것이 이제 그 일종의 하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은 좀 10개 기업을 10명에 대한 청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분야를 점점 키워가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금력이라든가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걸 활용 못하는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평택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미래가 이제 전망이 좋은 이유는 평택이 그동안 지금 청년들이 다 판교로 다 네. 진출을 합니다. 네. 왜냐면 거기가 이제 너무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우수한 청년들이 판교로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 평택이 이제 카이스트가 오고 브랜시티 내에 어떤 이제 삼성하고 연결고리가 이제 형성이 되면 판교로만 가던 우수한 청년들이 평택에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책도 이제 그쪽 방향으로 좀 틀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판교에는 그 산업고도화도 이제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반도체 산업, 수소 산업, 이제 산업고도화를 이제 반도체 산업, 뭐 수소 산업, 자동차 산업, 뭐 농업 산업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지금 고도화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련돼서 그냥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면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청년들이 평택에 오면 정말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고 창업의 성지인 것처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재원의 한계가 있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취업이 되면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제 평택시 일자리 센터의 사이트에도 구인 광고가 올라와 있고 다른 이제 일반 시중에 있는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이런 데들도
비슷한 것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구직을 하게 되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많은 저희가 이제 평택에 하나 지금 구직을 원하는 평택 시민이 한 10,000명 정도가 항상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도 한 4,000개, 여천 개가 되고요. 그런 건 이제 매칭을 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이 시가 왜 이제 일자리 센터나 정부에서 사실 시군 종합 평가라든가 각 지자체의 평가의 기준 항목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워크넷을 이건 다른 자료는 인정을 안 해주고요. 워크넷에 등록돼 있는 취업 연결해주는 그 실적만 갖고 이제 각 지자체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다른 사설이나 이런 여기도 있지만 그런 거는 전혀 인정이 안 돼 있고 그 워크넷이나 하는 프로그램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메리트 부분은 사실은 공공에서 이제 알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신뢰성 부분에서 이제 좀 더 구직자분들이 이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정보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매칭이 돼서 이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거는 매칭해서 취업하는 게 이제 최고의 성과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메리트라고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거는 이제 행정의 성과로 이것이 누적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 센터를 네, 운영을 그렇죠. 하시고 예, 이제 예.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제 구직자의 입장에서 직업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기를 활용을 하면 더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그 누적이 훨씬 더 쉽게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던 겁니다. 예. 저희 이제 네. 일자리 센터의 취업 실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확인해 보면 네.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일자리 센터 자체가 저희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 우수한 일자리를 매칭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일자리 센터에 대한 방점이 뭐냐면 이 보통 사람들, 보통의 서민들을 위한 이 센터의 운영이지 네. 실제로 우수한 인재를 뽑는 거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워크넷에다가 우리 이러한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라고 공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 기업에 찾아가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이 실적에 보면 대부분이 경비나 청소나 네. 어떤 건설하면 이 대부분 매칭되는 것이 실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말하는 이런 우수한 인재를 쓰기 위한 정책이 아닌 센터가 아니라 그냥 보통 시민들을 위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방향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의원님 말씀하셨던 네. 그 인센티브는 이제 지금 사회복지 파트에서는 그 장애인을 이제 그 채용을 하거나 회사에서 그러면 그 채용연 회사한테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에 대해서까지는 이제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취약계층 그런 층에 대해서는 복지 파트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대상 4차 산업 분야 전문 훈련 지금 청년기본조례 평택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원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30명을 지원해 주셨고 드론 조종 관련돼서 40명을 지원해 주셨는데 4차 산업 분야 관련돼서 훨씬 더 깊이 그러니까 드론과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그렇다고 치고 드론을 4차 산업 분야로 보고 이걸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물론 이제 분류상에 이제 들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더 많은 좀 깊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 게 평택시에 맞는 평택시 위상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좀 있으신지. 그 4차 산업 분야의 직업 전문 이거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불과 3년, 3, 4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처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인기는 좋았는데 이제 취업률이 좀 낮습니다. 그냥 이게 연계되는 네, 게. 연계되는 네. 마지막에 효과를 보니까 음. 드론은 사실 청년들한테 인기가 좋고요. 그럼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드론 자체가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성과를 좀 따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3년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그 빅데이터를 이제 좀 빼고 그래서 아까 스마트 팩토리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 지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는 거고 올해 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지금 뭐 모집자를 7월 말까지 모집을 해서 8월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간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맨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25페이지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 상시 점검 이런 궤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이 기업 기획항만경제실에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나 싶어서 그 노동법이나 노동에 관련 노동자에 네네. 관련된 거는 저희 업무거든요. 부서의 업무라. 네, 그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노동 안전지킴이가 산업재해 관련된 거라 이게 안전총괄과나 뭐 건축과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저희 이게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네, 그 노동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 분야가 있는 게 아니라 부서가 노동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각 시군에서 그 관련된 관련된 업무를 이렇게 네, 국별로 그래서 하시다 하고 보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제 조직 개편이나 이런 시기에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곳으로 좀 배분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희 업무 처리할 때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네네. 사업 현장이라든가 이런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짧게 좀 여쭤봐도 중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3페이지에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이제 뭐 주셨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수 직원들에 대한 어떤 평가나 어떤 포상에 대한 문제들, 물론 행정자치국하고도 이야기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공무원이 얼마 전만 해도 최고의 인기 직장이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최근 뉴스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지금 젊은이들이 그 공시생들이 없어지고 있고, 점점 그 공무원이라는 게 이제 구급 직원 뭐 월급 받아봤더니 뭐 좌절감을 느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 이 공직사회에 대한 어떤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일들, 그 일 속에 아마 어떤 본인들이 성과를 내고 했을 때 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뭔가 그 진급에 대한 아니면 뭐 어떤 뭐 포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 여기 지금 3페이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행정자치국에도 얘기할 건데 구체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발탁 인사나 이런 어떤 성과에 따른 인사 제도가 분명히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네, 저도 뭐 직전에 이제 행정자치국장을 예. 했었고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기부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내외 환경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네.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각종 뭐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 시책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거기에 인사상의 이제 그 가점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그 금전적으로 일정 부분 좀 보상해주는 그런 제주도 있고, 또 어떤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로 해서 이제 복지 차원에서 또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성과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구체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계속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동기부여를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는 뭐 철밥통 뭐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실상을 지금 들어오는 신입 우리 구급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공직자분들을 보면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일부 뭐 이렇게 직업을 갖는 거에 있어서 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디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굉장히 어떤 그 특수성이 있다. 한 직장에서 앞으로 30년, 40년을 보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좀 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흥을 기획예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좀 이렇게 개발을 좀 해줄 수 있는. 네, 하여튼 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뭐 기획예산과 계속 얘기하면 최종구 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아까도 뭐 미래전략관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뭐 1인 가구 이런 것도 어때 변화되는 인구 정책 전체의 사실 일부인데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역동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이 인구 정책 자체가 모든 문화, 예술, 뭐 체육, 하다못해 교통의 도시개발의 환경 정책이나 모든 거에 이 데이터는 정말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데이터라는 거죠. 이 안에 우리 평택의 미래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조직 개편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구정책 팀 자체가 어떤 뭐 부시장직 속에 어떤 미래전략관 산으로 들어간다든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게 타 시군의 어떤 직제나 이런 거를 저희가 참고하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 평택시만의 또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평택시처럼 역동적으로 지금 인구가 늘고 하는 데가 전국에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직제 개편까지 연결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검토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계속 나온 이야기들이 의원님들의 통합재정기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수치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제 뭐 구체적으로 다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저희의 우려는 뭐 저희 지역구에서도 아니라 지금 고덕 신도시의 행정타운 들어가는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통합재정기금 운영 현실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처할 수 있다라는 걸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계속 주민과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착공하고 27년도에 이제 뭐 준공하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지켜질 거냐 저는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거나 이걸 별도로 좀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비공개 상황에서 좀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해서 좀 적극적인 토론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일정 잡아주시면. 네네,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요구되는 단체나 어떤 우리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청사부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물론 앞으로 5년 후, 향후 5년 후의 이야기지만 5년은 또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청사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어떤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것도 좀 굵직하게는 좀 나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뭐 그래 뭐 거기에 하고 뭐 들어가면 되지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체제가 됐을 때는 구청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청사에 대한 어떤 운영 계획에 대한 큰 가닥은 좀 나와야 된다. 그래야 또 그 주변 분들의 주변 상권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한 심리나 이것도 저희가 잠재우고 가야 된다. 거기에 뭔가 대체되는 게 기존에 그래도 이게 어떤 청사가 이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굵직한 계획들이 좀 이제는 나와줘야 이 청사 이전도 어떤 심리적으로 편안함 속에 움직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예, 지금 생각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예. 이제 신청사 건립 계획과 연동을 해서 네네. 지금 현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용역을 수건축 사업과에서 그 업무가 있습니까?
그 녹색건축사학과가 이제 그 청사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거를 거기서 좀 그건 이제 하고 건축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구청사를 네네 거기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단계에 진행하는 그 용역은 네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근본적으로 필요한 그 부분보다 이제 그 신청사에 대한 그 피맥 이제 리맥 통과할 때 네. 어떤 그 전략 네네네 요거 이제 그 단계를 구분을 해서 네.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우려인지 아실 거예요. 이 구청사가 만약 구청사로 남게 됐을 때 신청사로 옮겨가고 했을 때 지역의 비전이동 일동 뭐 일대의 어떤 그 배미주구나 뭐 신평동 일대의 어떤 어떤 인구가 뭐 전체적으로 상권이나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이 불안함 속에 이분들은 잔류를 계속 요청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이 여기 남을 수 있다라고 온다라는 어떤 기대감이나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녹색건축사업과가 됐든 기획 우리 실에서 하게 됐든 전체적인 뭐 리맥 통과를 위해서 뭐 진행하는 거야 뭐 그렇게 가지만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 당연히 필요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는 이종배후단지에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구체적인 정리를 좀 해주셔서 이종배후단지가 무엇인가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레포트를 한번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상황까지. 예. 그리고 우리 일자리 창출과는 제가 일자리 창출과 저 네이밍 시작될 때부터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게 일자리 창출과로 명명했을 때에 일자리 창출은 잘 되고 있냐 수치를 내놔봐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제가 실제로 했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뭐 잘 해주시고 계시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기간 중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됐을 때 또 고생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소상공인팀이나 국가에서 도에서 시에서 재정 지원되어지는 것들의 어떤 그 지원 창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다른 공직자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의 소상공인 팀을 비롯한 그 주변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2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 또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에 저 소상공인 팀이나 여기에서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되는 책무를 굉장히 무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도 예산 분배하고 국가 예산 분배할 때도 저 팀을 통해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유정아 의원님 뭐 추가로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조목조목 정말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 조금 한마디만 그 변화하는 인구 구조 대응과 적응하는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그냥 보태드리겠습니다. 그 맞벌이 가구와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것 역시 변화하는 그 저출산 문제라던가 인구 구조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친화 인구 정책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평택시 인구가 57만 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저희가 100만 특례 도시까지 가는데 지금 아직은 저희가 유동적인 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 도시가 되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맞벌이 가구라던가 경력 단절 여성 혹은 현재 일용직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뭐 전에는 인구 팀에서 뭐 출생률 제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정이 됐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사회 구조 문제로 접근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TF 구성도 지금 말씀하신 이제 복지 파트의 어떤 경력 단절 여성들 뭐 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TF가 구성이 돼 있고요.
TF 구성을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2시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